시장 흐름 전망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9월장은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계속 약세장의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어제는 미국 증시가 좀 폭락했죠. 폭락이란 표현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나스닥이 1% 이상 좀 빠졌으니까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1.56%니까 큰 포로 좀 빠진 거죠. 여하튼간에 지속적으로 저는 9월장은 약세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 구간이죠. A, B, C 구간. 그래서 B 구간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B 구간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구간에서 좀 9월 달부터 내년 4월 달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요게 있는 20, 40, 60, 80은 기준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예, 뭐 과열 80 이상이면 과열이고 20 이하면 침체.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과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과열 장세면 당연히 좀 눌리겠죠. 침체면 뭐 다시 한번 반등 좀 주고 그런 건데 9월에 그 2차 전지로 해서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과열이었죠. 과열이다 보니까는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때 지금까지 요 시간 표시됐고 지금까지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뭐 이게 조정받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졌다가 또 반등 주고 빠졌다 반등 주고 빠졌다 반등 주고 뭐 이런 게 약세장 하락장의 이제 기본 파동의 원리 움직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움직일 적에 맨 처음에 움직인 섹터가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 기본 원리가 그거잖아요. 기본 원리가 원래 이렇게 약세장에서 빠질 때는 올라갈 때는 이제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고 하락할 때는 이제 소비 섹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약세장이었잖아. 근데 약세장일 때 반등도 있잖아. 그럼 그때 어떤 종목들이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대부분 이거였어요. 2차 전지는 계속 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음식료 쪽 올라갔고, 곡물, 비료 쪽 올라갔고, 유가는 여러분들 아시죠? 90달러 이상 돌파하면서 유가 계속 올라갔죠. 그다음에 원자재 쪽 올라가고, 원자재 쪽 올라가다 보니까 뭐 건설, 인프라 쪽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근데 건설 쪽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 재건 관련된 테마성 이슈로 해가지고 살짝 올라오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 이제 유가하고 원자재 쪽이 좀 움직였고 자동차하고 통신 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해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주가의 그 하락은 했지만 상승한 섹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승이란 것 자체가 어차피 이게 장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의 의미로서 올라온 거거든요. 하여튼 반등이라도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전 반등해서 좀 올라온 면이 있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는 성장주 쪽이 좀 당연히 대장주의 섹터가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하락할 때는 소비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 또 반등장이 있을 거고 10월은 좀 반등장으로 좀 보고 있고 11월은 좀 최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간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쯤 해가지고 약세장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12월 근데 여기 이렇게 좀 약간씩 빠지는 모양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빠질 적에 더블 탑 패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빠지는 모양새일 거고 그 다음에 1월 정도 됐을 때는 좀 갑자기 12월 가다가 이게 12월 이게 중순 이후잖아요 1월쯤 되면 갑자기 툭 떨어지겠죠 여기서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금 그러다가 다시금 1월 뭐 중순 정도로 되게 되면 반등 한번 주겠죠. 그러면 또 안심되겠죠. 그러다가 뿅 떨어진 거지. 폭락장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폭락장이 시작되면은 좀 기간이 기본적으로 폭락장은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폭락장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달 중순 이후로 시작되면 뭐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폭락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길어지게 되면은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폭락장이 길어지면. 근데 보통은 이제 짧으면 2개월 그리고 3개월이 요 정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너무 안 좋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되면은 5개월 정도 갑니다. 폭락장 자체가. 물론 이제 떨어지게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이게 개월수로 되죠. 이게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 결국에 이렇게 가보면 이게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빠진 구간이 거의 처음에는 요 정도 왔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 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빠져 올라갔다 다시 한번 눌리는 모양새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또 1개월에서 2개월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의 5개월 정도의 폭락장의 모양새가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이란 것이 되게 무서운 거죠. 폭락장이란 것이 급락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급락의 모양새도 존재하긴 하겠지만 급락이면 오히려 더 좋죠. 급락은 빠른 순간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반등은 나온단 말이에요. 급락장은. 근데 폭락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폭락장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고 계속적인 하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폭락장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무서운 게 폭락장인 거야. 약세장이야 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그런 거니까. 여하튼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물론 뭐 제가 얘기한 게 항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우선은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긴 있죠. 그동안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지.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이드언스니까 가이드 어쩐 아웃라인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 마인드 정립이 되잖아요. 투자 전략이 좀 시나리오가 나오잖아. 모르고서 투자하게 되면은 맞던 틀리던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은 뭐 방향성이 전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가이던스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긴 하지만 뭐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건 맞죠. 저도 계속 고민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올려드리고 전망이니까 올려드리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지. 여하튼간에 꾸준히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거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또 제가 이것도 변화된 것이 있으면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업로드에 의해서 또 변화된 시장이 있으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반영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계속 제가 예상한 그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근데 요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종목 개수는 계속 줄여야 되긴 하실 거예요. 종목 개수가 많으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돈 벌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종목 개수가 많으면. 그래서 종목 개수는 계속 줄여 가셔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5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종목 개수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상승장이 와도 종목 개수는 줄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이제 요건 좀 달라질 수 있죠. 주식 투자 비중은 요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월 달은 10월 달하고 11월 달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가이드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종목에서는 무조건 줄이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한 종목, 진짜 많아봤자 두 종목인 거고, 진짜 많은 두 종목인 거고, 진짜 근데 두 종목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폭락장이 오게 되면 두 종목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종목 내지 빵 종목이 가장 좋긴 하겠지. 종목 개수 많으면 돈 못 벌어요. 아시죠?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약세장이라든지 폭락장에서는 종목 개수 많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종목 개수 무조건 줄이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요거 주식 투자 비중은 좀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10월, 11월 달은 약간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10월, 11월 달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변경되면 현금 비중도 약간 변경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현금 비중은 그래도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접근할 거예요. 계속 현금 비중은 계속 밀려가는 게 맞긴 하죠. 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은 약간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거죠. 폭락장 타이밍을 맞춰서 종목 개수를 빵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전략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 구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짧아봤자 2개월이에요. 근데 2개월은 아닐 거예요. 요번에는 아무래도 못해도 3개월은 될 거예요. 3개월은 될 거야. 좀 길어지면 5개월, 6개월 정도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5개월까지도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요번에 빠지는 것은 코로나 때 빠졌을 때 코로나 기억나세요? 팬데믹 때? 그때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그때 팬데믹 때 빠질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빠졌을 때 2개월인 거고 계속 빠질 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 2개월인 거고 실제적으로 빠진 거는 3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환 기간이 있고서 그 다음에 올라온 거죠. 근데 요번에 빠지는 것은 뭐 일시적인 뭐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의 관점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랜딩이죠. 경기 침체. 그래서 무착륙, 연착륙, 경착륙인데 미국은 연착륙이고 그렇죠? 소프트 랜딩. 무착륙도 있어요. 어제 알려드렸죠. 노 랜딩도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은 랜딩을 하지 않습니다. 노 랜딩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는 연착륙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은 경착륙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리나라 경제의 실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는 나라고 나라 살림이 68조 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저것만 있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래서 착륙은 착륙이에요. 연착륙도 착륙이고요. 경기 침체제가 랜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하락하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게 경기 침체 관점이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이때 우리 호황일 때는 수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제가 이때 고점일 때 지수 고점일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전 세계 최초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나서 지수 계속 빠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반등해 줄 제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수요 인플레이션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다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예요? 제가 또 전 세계 최초로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예.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에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무서운 거죠. 여기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5개월에서 6개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2, 3개월이 가장 무섭겠죠. 2, 3개월이 계속 빠지는 장이니까 가장 무서울 거고 이 5, 6개월 장은 이게 이렇게 계속 빠지겠죠. 2, 3개월은 계속 빠질 거예요. 그러다 5, 6개월 정도에서 아니 저기 4개월, 3, 4개월에서 반등 줄 거야. 이게 주다가 다시 한번 툭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다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또 2개월 정도 떨어진다고.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빠진다고. 한 1.5개월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다 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털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2, 3개월 동안 빠질 때 그나마 좀 버티셔가지고 털리지 않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반등 줬을 때 다시 뭐 안심하고 투심이 살아나긴 하는데 근데 다시 여기서 한번 또 떨궈버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2개월 정도 또 떨궈버린다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근데 강하게 떨구진 않지. 여기서는 처음에 빠질 때는 강하게 빠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오면 천천히 빠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경사도가 여기는 그렇게 급하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빠질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바닥 때려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간이 꽤 있어요. 이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거지. 내가 현금을 잘 모아두게 되면은 여기서 반등을 줄 때, 반등해서 올라올 때, 이때 내가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지. 싼 자리에서 그동안 현금화시켰던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면 엄청나게 투자해버린 거지. 그럼 그 자산 대비 리턴 금액이 장난 아니겠죠. 여기서 많이 안 올라가도 내가 리턴금이 클 거예요. 왜? 바닥을 찍었으니까. 굳이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자산을 꼬라박아 버리면 올라왔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나오겠지.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누구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쵸? 나는 싼 자리에서 물량 대량으로 투입해가지고 반등했을 때 엄청난 개이득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폭락장에 대해서 괜히 뭐 우리가 현금화를 시키고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종목 개수를 줄이고 이런 걸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기회가 오게 되면 그 기회에서 한몫을 잡아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재테크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럼 준비를 해야죠. 준비된 잔반이 기회를 얻는 거죠. 네, 요건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해드린 거고. 그럼 요거는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것도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오늘 얘기해드릴 게 좀 많아. 주식 요거 얘기했고 환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드리고 부동산은 뭐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은 이거 갖고 속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겠어요? 어? 제가 이미 4월 달에 다 얘기해드렸잖아. 부동산 지금은 이사철이야. 이사철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 근데 거래량은 없잖아. 거래량 없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죠. 이것도 모르고 뭐 좋아라 하면은 바보겠죠. 부동산도 다시 빠지죠. 부동산도 빠질 거고, 그렇죠? 여하튼간에 근데 인지의 능력이죠. 뭐든지 내가 얼마만큼 현실 감각 있게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느냐 그 능력이지. 그 능력이 되면 아는 거고 모르면. 네, 여하튼간에 요 정도 좀 살펴보고 주식 쪽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고